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업무 효율성인데요. 이 업무 효율성은 직장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업무 공간이나 공부하는 곳에 녹색 식물을 놓아두면 좋다고 해요. 영국의 한 컨설팅 업체에서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사무 공간을 둘로 나눠서 한 곳에는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만 최소한으로 배치를 하고 또 다른 곳은 녹색 사무실로 꾸몄다고 합니다. 3주 후에 이 구성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생산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녹색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들이 훨씬 만족감과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녹색 식물이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감까지 더해준다고 하니까요. 작은 변화로 일상생활에서 효율성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산유수에 모실 분은요. 녹색 식물처럼 우리의 취업 효율성을 높여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심상홍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많은 취업 준비, 그리고 이력서 준비,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지식적인 것들 외에 우리가 준비하는 데에 조금은 더 편하게 생각을 바꿔서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사고의 전환점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개팅을 하듯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심상홍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심상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의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단어들로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혹시 IT, 그리고 운수회사, 그리고 교육회사라는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은 뭔가 매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직업의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대학에서의 전공을 했던 것을 꼭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되고 그것으로 앞으로 나의 직업의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직종들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또 기업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소개팅 학교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개팅 같은 거 많이 해보시죠? 예. 우리가 소개팅을 하는 것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업과도 한번 소개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그냥 스펙적으로 준비하는 것 외에 너무 힘들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고 생각하듯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또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소개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은 쉽게 기업에 내가 또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때 준비하는 과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너무나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 그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준비하고 또 면접 장소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사고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개팅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개팅 할 때 우리 공통점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개팅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솔로로 지냈는데 나는 사귀고 연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답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답도 없는데 그럼 내 맘대로 막 써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소개팅 할 때도 정답은 없지만 오답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오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단 소개팅 딱 시작을 해요. 저 때는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으니까 연락처 하나만 받고서 주선자가 누구 이렇게 언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연락해서 날짜, 시간만 정하고서 그 장소에 나가서 딱 만나요. 근데 요즘에는 연락처 하나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뭐 하죠? 검색. 네, 그렇죠. 검색을 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막 SNS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도 한번 이렇게 프로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조금 알고 가는 것들을 하시죠. 왜일까요? 저 때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진짜 막 친구가 얘기해요. 끝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줘요. 나갔는데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걸 우리 막 보이스 피싱도 아닌데 막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요.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색을 하고 나갔죠. 첫 번째 우리 단계가 이거예요.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듯이 이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보듯이 우리가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지 여러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 봄으로써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팅의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오답은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또 정답도 아니겠죠.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보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와 맞는지. 무작위적으로 내가 이게 저기요 막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나와 잘 맞는 상대인지 알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갔는데요. 오답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꼭 취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소개팅 딱 나갔어요. 근데 오답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종교, 정치 이야기. 상대방과 내가 같은 종교 또는 정치 성향이 같지 않으면 3분 안에 싸움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도 동일합니다. 제가 무언가 종교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어필하고 또는 정치 성향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 종교적인 부분, 특히 예를 들면 이랜드 같이 특정 종교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컴플렉스, 단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미리 우리 소개팅 나갔는데 막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막 그래서 피부 좀 시커멓죠. 제가요 막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어떻게 놀다 보니까 이렇게 시커매졌어요. 보기 좀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 사람 매력 없겠죠. 우리가 기업에 나가서도 먼저 자기소개서나 면접 장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점만 적어놓고 뭔가 극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굳이 그쪽에서 뭔가 단점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그것을 어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컴플렉스, 단점을 변명하거나 미리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 세 번째로 겸손이 너무 지나치신 분들이 있어요. 소개팅 나와주신 것만 해도 어딘데요? 감사해요. 뭐 드실래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먹는 거 똑같이 먹을게요. 이런 거. 이런 사람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 없겠죠. 자신이 있게 뭔가 자신감 없는 모습보다는 조금은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소개팅 장소에서도 매력을 느끼듯이 기업도 동일합니다. 자신감 없는 모습, 너무 겸손, 뽑아만 주시면 제가 이곳을 위해서 뼈를 묻으겠어요. 이런 것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 요즘은 그렇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셔서 소개팅 나왔어요. 근데 집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에 슬리퍼 찍찍 끌고서 나왔어요. 이런 사람 우리 매력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1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외모를 잘 꾸며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올까 기대하고 딱 나왔는데 너무 후리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매력 없겠죠. 우리가 면접을 위해서도 너무 꾸미는 것만 거기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킬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오답적인 행동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개팅 나가면은 이런 멘트 하면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쭉 있어요. 책에도 쭉 있어요. 그것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딱 했어요. 이거 우리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정답이 됐던 것도 나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소개팅 장소에 딱 나갔죠. 상대방과 대화를 하겠죠. 대화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것과 기업과 대화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정보가 아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이미 주선자에게 막 이야기를 드려서 이 사람은 어디서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과 동일한 것이 내가 먼저 이력서를 통해서 그 기업에 나의 정보를 다 이미 줬죠. 근데 소개팅 장소에 나가서 얘기해요. 저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몇이고요. 계속 정보만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좋으세요? 어떤 것들을 요즘에 어떤 취미가 어떤 거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어떤 부모님들 밑에서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이런 자기의 정보만 너무 전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조금 머리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요. 불안하신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길로 빠질까요? 취업 포털 사이트나 카페 같은 데서 성공한 자기소개서 이렇게 썼더니 통과됐어요.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통과됐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글들을 읽고 본인의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여행을 좋아하는 상대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쪽에 가서 여행 이야기 했더니 이 사람 소개팅에서 성공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여행 너무너무 싫어요. 집 밖에 나가는 거 집 밖은 위험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한테 가서 여행 이야기만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겠죠. 기업도 동일합니다. 어떤 기업이 이런 인재상을 원한다라고 해서 다른 기업도 그렇게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썼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신 분들이 있어요. 더 최악은 뭘까요? 이름도 안 바꿨어요. 이 회사에다가 냈던 그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에다가 복사해가지고 붙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는 매력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조금은 내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궁금한 것도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면접 왜 볼까요? 우리가 이력서나 아니면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잘 모르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잘 알아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는 과정이겠죠.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면접 장소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걸려요. 어떻게 걸릴까요?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물어보다 보면은 여행 좋아하세요? 막 얘기를 했어요. 저도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보셨는데 그래서요. 그곳에서 어떤 재미가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 이야기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더 깊게 나가기 어렵겠죠. 또는 이런 거야. 제 친구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막 소개팅 장소 나왔는데 다른 내 친구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매력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이 사람이랑 소개팅을 하러 온 거야. 이 친구랑 소개팅을 하러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는 질문들의 문항들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부분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겠죠. 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남성 리더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연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코칭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요.
자신의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소개팅 장소에 딱 나갔어요. 남성 리더가 막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은 어떤 이야기 좋아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막 축구 좋아하세요? 막 얘기해요.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해요. 그럼 막 군대 얘기 좋아하세요? 막 군대 얘기 막 해요. 내가 군대 생활했던 거. 싫으세요? 그럼 막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거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상대방이 관심 없어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업이 궁금해하는 거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에 또는 우리가 면접 장소에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 기업들에 이렇게 막 수천 장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읽을까 안 읽을까요? 정말 많이 이렇게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쓰다 보면은 가끔 궁금증이 오죠. 내 거 읽기는 읽을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읽을까 안 읽을까요? 빠짐없이 다 읽습니다.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수업실이 이렇게 많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각 역과 부서대에서 또는 사람들을 착출을 해서 자기소개를 읽게 해요. 어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숙소 같은 거 잡아놓고 2박 3일 동안 막 자기소개서만 읽게도 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 서류 전형 통과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면접 장소에서 이 서류에서 더 이상 들어보지 못한 궁금증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장소에서 면접관이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소개팅 딱 나갔어요. 관심 있는 상대한테 질문을 할까 안 할까요? 네, 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겠죠. 딱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나요? 빨리 가고 싶어지겠죠. 질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면접 장소에서 조금은 어떨까요?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면접관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죠. 우리가 기업, 우리가 흔히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를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법인, 이제 주식회사 법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법인 같은 경우 보시면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법법자의 사람인자 쓰고요. 영어로도 법적인 person,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도 우리가 막 기업, 대기업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면접관들도 1년 내내 면접만 볼까요? 아니에요. 면접 시즌에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면접을 봐요. 면접에만 그 사람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기업들도 이런 강의를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잘 뽑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면접 장소에서 우리가 잘 질문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재능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면접관들도 사실 궁금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면접 장소라는 것은 면접관들도 사실 궁금해하는 것, 또 우리가 회사로부터 궁금해하는 것, 또 나를 잘 알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가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조금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신 스펙들 또는 이때까지 해오신 활동들 사실은 너무나도 이제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서류 정의장 통과하고 나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과 내가 또는 내가 같이 면접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서류 통과됐으면은 그렇게 이 사람 이미 내가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면접 장소에 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은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잘 준비해왔던 것들, 이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네.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면접 장소에서 너무 긴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면접을 실패하는 경우는 조금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썼을 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는 거 오답 아니면은 나머지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개팅을 하듯이 그 사람을 서로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직원들을 또 계속 뽑고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면접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할까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막 압박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면접을 보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압박 면접이라는 것들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죠. 이 사람을 막 조금 푸시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당황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의 안에 있는 본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해서 조금은 더 불편하게 면접을 봤던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면접을 볼 때 그것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낸다기보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람과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그 사람 안에 혹시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캐치해서 기업들이 나에게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보면 연을 맺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접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압박 면접이나 이런 걸 또 했을 때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면접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 조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준비하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은 첫 소개팅 상대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뭐 취업 정보 사이트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소개팅에 또 이제 빗대어서 들어본 이야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한 부분이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로 인식을 하면 더 네. 긴장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소개팅도요. 네. 너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되게 간절해지고 더 긴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좀 긴장을 덜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한번 소개팅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자꾸 이제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팅을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이랑 처음 해본 사람이랑 분명히 다르겠죠. 그쵸. 첫 소개팅이 사실 가장 많이 떨려요. 근데 면접도 동일합니다. 면접을 모의 면접식으로 친구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미리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할수록 대화를 더 잘하게 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듯이 소개팅처럼 면접도 우리가 한 번씩 더 경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조금은 더 그 상황에 편안하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편안함을 얻지 않을까 내가 생각합니다. 소개팅을 많이 해본 사람이 면접도 잘 볼까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위기 대처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개팅 상대가 딱 나갔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야기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야기를 물어보면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랑 연애 몇 번 해본 사람이랑 어떤 사람 만날래? 라고 하면은 누구 만날까요? 해본 사람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좀 말하기 쉽고 그렇죠. 더 잘 공감해 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면접도 우리가 처음 그냥 내가 혼자서 준비해서 딱 가서 처음 면접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 연습 또는 친구들도 좋고요. 아니면 부모님 좀 앉아보세요 라고 하고서 어른들 생각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부모님과도 면접해본다라고 연습해보시면은 조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뭔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연습이 가장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이제는 사실 대표님의 입장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채용하실 텐데 네. 시험을 보시다 보면 네. 이런 친구는 진짜 눈에 들어오더라 이런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사실 제가 이 소개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요. 정말 이 사람이 제가 한 사람 이제 면접을 봤었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스펙적인 부분, 조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이었냐면요,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자신이 이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왜 꼭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것들에 대해서 열망을 보이는 사람이 제가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때로는 기술적으로 말을 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고 이런 거는 있지만 말을 잘 못하더라도 때로는 그 간절함만으로도 사람에게 감정이 전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개팅 장소 딱 나갔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뭔가 회사 이름적인 거, 그다음에 연봉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꼭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도 더 마음이 끌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물어봤는데 뭔가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표정이나 아니면 이때까지 해왔던 사람이 열정이 넘칩니다. 아니면 저는요 막 대인관계가 뛰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웃는 것도 평상시에 많이 웃어본 사람이 웃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데요. 평상시 잘 웃지도 않았던 사람은요 막상 면접 장소 이런 데 와서 웃으려고 하면요 한쪽 입꼬리 막 이렇게 올라가고 되게 어색하게 웃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 더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대표님의 입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2부에서도 대표님의 주옥 같은 어떤 설명들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2부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